(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트 대학 학위 수여식. Being an outsider is fine. Embrace the label. Because it's the outsiders who change the world and who make a real and lasting difference. 슬레이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예, 뭘 소개해드릴까요? 처음에 선거를 치렀던 그 방향성, 젊은 세대와 함께하고, 그리고 서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더 이상 지역 감정이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이런 방향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이른 것이거든요. 그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고 이제 심지어 반상식적인 행태까지 감히 하고도 남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완전히 새로운 신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떠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세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곳은 2달 전인 지난 9월 중순 대구의 한 미용실. 분장하는 중에도 너무 바쁘세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장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계속 뭐 기사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읽어야 될 것들 그런 거 보내주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도 오늘 다음 일정 지도에서 시간 몇 시간 걸리나 찍어보고 있었어요. 지방 순회 방문부터 대학 강연, 방송 출연까지 이준석은 대중을 가장 많이 만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치인 이준석으로 네.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예요? 글쎄요, 대중연설 할 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바라봤을 거예요. 전 앞에 보고 다 반응을 보면서 하거든요. 저는 전장현이 서울 지하철을 막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도 그런 댓글 발언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그때 그런 감정 변화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까지는 아니고 되게 이제 뭐 재밌죠, 그런 게. 불안하다는 거는 옳고 틀림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대학에서 정치 외교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전 대표의 강연을 듣기 위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공산 전체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두려움에 떠시는 분 있어도 들어보세요. 아주 이제 민감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거침없는 발언들, 2년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왔습니다. 굵직굵직한 지점에서 많이 얼굴을 들이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신 장면 중에서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한국 정치가 과거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여야 구분 없이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국시로 이걸 꺼내주셨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반의를 선동한다. 공산전체주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공산전체주의가 반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활약할 미래가 아직 많이 남은 정파에 갇히지 않으려는 청년 정치인.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면 기존 정치판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줄 거란 기대가 이 전 대표 인기의 요인입니다. 스포츠 게임처럼 보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랑스러운 당기를 전달하겠습니다. 36살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 없는 30대 청년이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치권을 덮친 젊은 당수 돌풍은 기존 정치판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만세 불렀죠 뭐. 되게 좋아했어요. 야, 보수가 이제 꼰대들만으로 이루어진 정당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겠구나. 보수 내에서도 드디어 합리적인 보수가 나오는구나, 말통하는 보수가 나오는구나. 상당히 위기 신호라고 봤어요. 그거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30대의 이준석 대표의 뉴 아이콘을 당대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변화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절실함의 표현이다. 돌풍은 곧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는 무당층에 가까웠던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며 지난해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 전 대표의 우선순위는 이념이나 진영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실 대안 정치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혼한 경우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그걸 구상권 청구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보수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런 걸 관심을 갖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런 거 해결하려고 정치하는 거지 저는 누구처럼 어디 이론에 박혀가지고 진영 논리로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고 정부 여당을 대하는 태도 또한 타격에 가깝습니다. 예. 오늘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할 것 각종 같아요. 채널에 출연해 야당 패널보다 더 높은 수위로 현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년 내로 다시 튀어나올 문제를 보거든요. 제가 윤리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관대하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마 가장 그에 대해 아팠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영입해서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저일 겁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박을 자처하고 진박을 자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을 향해서라면 소속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청년 정치인. 분명한 건 우리 정치판에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젊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했던 겁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 타락한 무리들로부터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자, 부결. 국회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는 것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온라인 중계를 지켜보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맞부딪히며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관계는 문제의한 따지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셨어요. 법원에서 하세요.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의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전투를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역 출구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설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양 진영의 극한 대립 속에서 민주사회의 절차와 합의는 힘을 잃은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등은 같은 편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단일한 대오만을 요구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당원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그가 총리 해임 건의안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둘 다 가결됐거든요. 네. 이 한국 정치의 아주 그대로 그 대결 구도 강대강 이걸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줄곧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론과 분리해야 당의 사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와 완전 히로야 히로. 와 히로.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원은 양 정당이 진영 논리에 빠질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완전히 무명인물이었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저희 당에서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잖아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그로 인한 역풍은 여의도의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국회의장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이 지나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당의 지도부나 주류가 됐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당내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시절에는 이회창 총재에게 거침없는 직언을 건넸고 소속인 민주당의 문제를 꼬집을 때도 거리낌 없었습니다. 위선적이고 또 내로남불이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잣대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한 잣대는 엄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그러진 소영주와 함께 일그러진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뒤 범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반상식적인 행태까지 가미하고도 남고, 그러면서 또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 소신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한 40통 이상은 계속 오는 편이고요. 보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오는 편이고, 더 심한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의원님에 대한 의견보다는 인격 모독을 좀 많이 하실 때는 그때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박대라면 꺼져 하면서 밟으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변절자, 수박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또 다른 정치인이나 사회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잔인하다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를 일삼는 것이 아주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당 밖을 나서면 이 의원과 뜻이 같은 국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유권자들 말입니다. 민주당 분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꼭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올바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헌 민주당일 망정.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판했던 문제,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또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의 의견이 실제 국민 다수의 의견과 유사했던 겁니다. 양 진영의 아웃사이더인 이준석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주로 비판하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도 한국 정치계의 대표적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입니다. 대선 후보로 뛰기 전까지 법조인 경력이 전부였던 정계 아웃사이더 윤석열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재명 대표 또한 당내 기반이 없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출신입니다. 어제의 비주류가 오늘의 핵심 주류가 되는 세상. 그렇다면 역동하는 정치판에서 아웃사이더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서 아웃사이더가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그의 인생은 반대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뛰어난 정치인들은 이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를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반대하고
뭐 대기업들 조선일보랑 싸우고 뭐 강남이랑 싸우고 3당 합당을 반대하며 본인을 국회의원에 공천해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장관직을 주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기반 정치를 반대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출마하면은 당선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지역 감정, 지역 장벽을 허물겠다고 부산에 내려가서 낙선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하는 대상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아웃사이더는 자신의 존재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주류는 딱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집권당 할 때도 비주류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주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중정치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에 맞서는 사람을 영웅으로 보죠. 강한 기득권이면 강한 기득권일수록 차고 나오는 힘이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반대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아웃사이더의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 경쟁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며 차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은 당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미국에선 트럼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대 집회까지 열리고 있죠. That would be me.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 트럼프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를 오갔던 정치색 없는 인물로서 TV쇼에 출연해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알린 유명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And celebrities weighed in as to who's his famous locks. I'd like to hear history. 2023년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안티워크 열풍. 워크는 우리말로 깨어있음을 뜻하지만 미국 보수층에선 정치적 올바름에 빠진 사람들을 비꼬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USA 투데이와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깨어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보수층 60%는 모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마저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40%를 차지하며 칭찬이라고 느낀다는 응답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정계에서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주의를 반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I told my first crowd in Wisconsin that we're going to come back here someday and we are going to say Merry Christmas again. Merry Christmas. So Merry Christmas, everyone.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조심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인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던 게 이제 트럼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2016년 당시에는 그렇게 쏠린 거죠. 정치적 올바름에 피로감을 느꼈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PC주의를 반대할 때마다 그에게 공감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는 기존 정치권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아웃사이더들이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를 복원해냅시다. 때로 경쟁하고 때로 연대하며 절망에 빠진 정치를 희망으로 바꿔냅시다. 정치에 실망하고 양향자 의원 등이 만든 신당 한국의 희망과 정의당 해체를 촉구하는 세 번째 권력 소속 정치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두 정당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져 버린 정치판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당을 찍으려니까 아니라 저 당을 딱 보니까 여기도 아니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계속 양당 체제 하에서 선택을 갖다 강요받거든요. 두 개의 최악 중에서 어느 게 그래도 조금 덜 최악인가 이걸 따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대 양당이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모든 정치적 의제들이 사라져가는 사이 최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한다면 수십 년간 고착화된 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총선의 목표를 저희가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30석 정도의 새로운 정당이 생겨서 기존 정당이 양쪽 다 과반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숏까지 남겼습니다. 이 머그숏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결과 94억 원이라는 정치 자금이 모였을 만큼 그의 인기는 건재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미국 사회에는 양극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시기. 트럼프는 미국 백인 사회와 중산층의 요구를 확실하게 대변했습니다. For many decades, we've enriched foreign industry at the expense of American industry and spent trillions and trillions of dollars overseas while America's infrastructure has fallen into disrepair and decay. But that is the past.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러스트벨트 지역,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지역에 가서 늘 얘기를 하거든요. 중공업 그 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친화적이었던 그런 전통 때문에 계속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듣고 싶어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그런 중국으로부터 다시 공장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니까 잠시 그 고졸 출신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거고. 트럼프의 메시지는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정치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됐던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백인 중 58%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사나이 남자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이거 그러면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할 말은 딱 하고 그런 리더가 우리 필요합니다. 좀 그냥 껍데기에다 세우고 이런 거보다는 까놓고 그냥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 사람이고. 아웃사이더의 성공 법칙 중 필수 요소는 이처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영웅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대중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권력자한테 말을 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호선 시청역.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역사 앞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서로 간 언쟁이 거세질 무렵 시위대 앞으로 나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장애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길 지하철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진보 정당에서 다소 낯선 화두일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젠더라든가 기후라든가 전통적으로 그 진보 정당에서 던지지 않았던 소홀했던 이슈, 어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세대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보수정당 이준석 막힘이나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20대 때도 장 의원은 남들이 좀처럼 택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세의 길로 여겨지는 명문대학을 자퇴하며 공개 이별 선언문을 남긴 것은 장 의원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없었냐면 그 경쟁의 사다리에 끝까지 올라갈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쪽이 훨씬 더 낫겠다. 인선 씨 안녕하세요. 들어갑시다. 여긴가? 오늘 장 의원은 발달 장애인인 동생 혜정 씨의 활동 지원사 역할을 위해 청미산 마을극장을 찾았습니다. 혜정 씨는 발달 장애인 청년 예술가들이 출연하는 미디어 오페라 메마른 땅의 동물 왕국에서 피아노 역으로 출연 중입니다. 분장? 네. 분장 안 하고 싶어? 머리띠 안 하고 싶어? 분장? 언니가 보기에는 분장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예쁘고. 어?
일단 인사는 할까? 인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일단 오늘 공연 잘 끝내고 언니랑 맥주 한잔 하자. 여기 앉아볼까요? 아이고 예뻐. 신발도 신을 수 있어요? 18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던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장희원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은 혜정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었어요. 시설에 동생이 보내진 다음에는 몸은 그렇게 분리돼서 동생을 돌보지는 않았지만 그 분리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또 창작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까지 가게 된 거고 그런 거죠.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해온 언니는 이제 정치인이 되어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의 삶을 대변해 주려 합니다. 장희원을 비례대표로 만들어준 정의당 해체를 주장하며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출범시킨 이유입니다. 정의당이 가지고 왔던 세계관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희원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 작은 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일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정의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더 큰 정당이 되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있는 이상민 의원은 각종 정치 프로그램에서 자주 찾는 출연자입니다. 그 주류의 생각이 아닌 비주류의 생각을 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자신의 말과 그 논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나서기 쉽지 않고 또 이게 인터뷰 주저하게 되거든요. 항상 자기 소신을 말씀하시니까. 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잖아요. 소위 친명계 쪽에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이번에 비명계가 뭐 가결 처리에 가담한 거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동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민주당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가결표 의원들을 위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휘두른 만큼 내몰릴 것입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친명 인사인 이경 대변인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출마를 위해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과연 공천을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민주당이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럴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뭐 공천 이런 거 걱정하면 할 말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저 자신도 또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하는데 그거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뜻이 맞는 젊은 정치인들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네, 세 남자의 정책 이야기 여의도 재건축조합 무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전선 경계 근무 AI가 대체 가능한가? 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 국방부와 군 당국이 발표를 했죠. 채널의 이름은 여의도 재건축조합. 어디에서 사람을 빼야겠느냐. 우선 맞고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빽빽하게 들어선 기득권 정치를 밀어버리고 젊은 정치를 재건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만리장성 같은 거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힐 거 이제는. 벽을 세우는.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1년 4개월 만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준석을 평가할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조지 패튼 장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지 패튼 장군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거든요. 그 전쟁을 이기려면 그 대전차 부대를 맡길 사람이 패튼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적임이에요. 야전사령관으로. 그 맡겼죠.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예상대로 쫓겨났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개인 플레이가 매우 강한 캐릭터였다고 하면은 정당 조직 안에서는 여러 정치인을 아우르고 그런 면에서는 전 이준석 당대표가 약하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는 강한데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지도자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강한 가장 그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총선은 이준석 대표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입니다. 정계에 입문한 지 12년. 아직까지 투표를 통한 선출직 당선 경험은 없기에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과 신뢰가 깨지면서 총선 공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이 대표는 소속 당 혁신위원장과 만남을 거절한 채 신당 창당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만약 본인의 생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 총선 때 배지를 달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보수파 진영에서도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담아내기에 1987년에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은 그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당에 나오려면은 지금 기회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모든 정당들이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실제로는 정치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다 낡았기 때문에. 제3지대 빅텐트 안으로 모인 아웃사이더들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고 종국에는 헌법을 바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도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국회의원 수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정도의 수가 돼야 이 제도를 고칠 수가 있고 이 제도가 고쳐져야 또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8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30년이 넘게 유지가 되어 이 현행헌법을 고쳐서 권력 구조에서부터 또 정부를 선출하는 방법 또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돼서 저희는 결국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제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사이더가 권력을 잡아 인사이더가 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대중이 아웃사이더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진영의 전략적 자산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라. 보수 유권자가 뭐 심상정이나 노회찬 아니 저런 정치인 진보 정치인 좀 있어야 돼 대한민국에. 보수 정치인들 중에도 아 저렇게 개혁적인 사람 저런 사람들 좀 국회의원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위대한 업적을 만든 정치인들은 결국은 이제 비주류에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이라는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 아웃사이더들은 저마다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를 세상에 펼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된 양당 정치의 굳건함. 고대 정당에 대한 여전한 국민적 지지는 아웃사이더들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장벽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아웃사이더들은 오늘도 세상에 당찬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호빵맨이거든요. 예, 악한을 물리치고 그 옳은 걸 바로 세우는 그 호빵맨처럼 작은 것 또 큰 것 이런 것들에 그 올바른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세우고 또 소신을 굽히지가 않고 끝까지 해냈다. 그런 끈기와 소신 뭐 이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20년 뒤의 고민, 30년 뒤의 고민을 제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던 정치인이라고 남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님에게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타노스의 반지 같은 걸 하나 드린다면 한 가지 조언을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네.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싶어요. 어떤 용기냐면 아니 울 계획이 없었는데 자기가 약해져도 혹은 실패해도 이 사회에서 계속 인간답게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어요.